저는 먹고 사는 문제와 저는 아,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먹고 사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제가 즐겁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즐거운 일과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안 즐거워도 돼요. 저는 행복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저는 제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해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왜 살아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저는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의미 없고 즐거워도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먹고 산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했었고 또 즐거운 일이란 게 저는 아직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거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저는 먹고 사는 일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왜 태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동안 뭐 사람들의 여행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저는 다 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 에이, 나는 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건 구차한 일이지.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산다든지 전 그런 건 별로 인정이 안 돼요. 저는 어쨌든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 나도 또 하나의 사람인데 내가 무언가 그런 거 싶진 않았어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있는지 알아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떤 면에서는 구구님이 참 부러워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저는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구나 알면은 뭐 그림을 그릴 테고 내가 뭐 과학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난 과학자가 될 거고 뭐 뭘 만들어야 되는구나 뭐 그러면 할 텐데 저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뭘 이 땅에서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야 했어요. 구구님은 그림을 그리고 싶구나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참 부러운 존재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세상에서 궁금한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참 궁금한 건 이거는 진짜 약간 사이드로 그렇게 저렇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뭐가 어려울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이제 제 입장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뭔지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거든요. 내가 이제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소망,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사실은 한편으론 아비님이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어, 뭐 어쨌든 제 이야기 한 템포는 끊을게요. 어, 저는 모든 것이 다 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비님 그래서 지금의 비유를 들자면 구구님과 비슷한 비유를 들자면 구구님은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거야.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리고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는다고 하면서 아무거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두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랬을 때
구구님과 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중간에 참 사연들이 많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다 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것에서 힘겹고 그런 와중에서 그걸 이제 그림의 비유로 들자면 제가 그냥 좀 이해가 더 가까이 되도록 제가 그림을 어쨌든 저의 얘기를 물어보셨으니까 저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비유를 들자면 이제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 먹고 사는 문제, 뭐 균형과 안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모든 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먹고 사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 자체를 하다 하다 안 되면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린다는 걸 포기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만둬야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인 거야. 이거는 내 평생 걸 소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그림 자체가 내 인생을 모두 넣을 수는 없었던 거겠죠. 없었던 거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저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스스로도 먹고 사는 힘겨움이 당연히 있었죠. 저도 당연히 고시원 생활도 해봤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와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벌어라. 이제 돈 벌고 나서 이제 안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저 그림을 그려라 라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아비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상담 내용 보시면 아비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정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정을 하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러니까 먼저 안정을 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길 바라거든요. 근데 어쨌든 질문은 아비님은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니까 아비님한테는 아무 선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한꺼번에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안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비님은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정을 먼저 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무지하게 직설나게 고생을 했죠. 진짜 고생했어요. 정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다시 태어나면 뭐 하실 거냐. 어떤 그런 질문이 지금 싫을 정도로 저는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그 생명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법을 아비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비님은 그 당시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돈 벌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닌데 숨 쉬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구님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힘을 받아서 그거를 꿈을 포기하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안정을 한 다음에 좋은 꿈을 잡는 것을 꿈을 이렇게 사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제 구구님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시 태어나기 싫을 정도의 그 고생이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질문한 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한테 어떤 의미냐고. 그래서 구구님이 지금 놓인 선택의 갈림길은 사실은 선택장애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구구님은 우울증 비슷하게 물론 뭐 탈모까지 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이미 있는 고통의 하나가 더 살짝 더 살짝 더 얹어진 느낌일 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구구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무식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균형이란 걸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었어요. 그 여유 자체를 저한테 주질 않았죠. 무슨 균형? 나는 이거를 하지 않고선 내가 아닌데. 근데 이제 구구님도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몰랐어요. 미친 듯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내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게 증명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여라 나를. 그러니까 이 세상한테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 내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는 것을 2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이 세상한테 내가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요, 물론 혹독하게 아까 저 외모지상주의 말씀을 하셨던 분들처럼 각박하고 혹독하긴 한데요. 이 세상이 냉정하고 엄격하긴 한데 정말 잔인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대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증명해내면 그 증명해내는 기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생이냐 아니면 뭐 하여튼 너희가 너희가 이룬 것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능이란 걸 보기 위해서도 3년의 어떤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3년, 6년의 대가가 필요하고 나면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커리어, 어떤 인류 대학이라는 어떤 무언가 보상들이 주어져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나면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정말로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분명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 해야지? 포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아까 창작을 활동하는 일로 안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아비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아비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벌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비님처럼 살아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아비님이 말하는 것은 이제 구구님이 자꾸 균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균형이 균형적인 시선을 주면 참 좋을 텐데 구구님은 사실 이 균형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타협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뭐 타협 나쁜 건 아니에요. 타협 나쁜 가치는 아니에요. 다만 어, 이 타협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구구님이 바라는 그곳,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안정된 그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세상에 검증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구구님과 똑같은 상황, 구구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게 증명해낸 사람들이에요. 그 세월이 언제든지 간에. 그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대가를 줘요. 뭐 알아봐줌, 아니면 뭐 돈과 명예를 줘요. 그 대가를 견디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구님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무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구님을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지금 구구님의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지금 어떤 선택장애 아니면 어떤 우울증, 어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어떤 타협의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어느새 양보하다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궁지에 몰린 상태. 저는 이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본 후에 내가 균형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말고의 문제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포지션은 균형이 아니구나. 테마가 왜 30살이 될 때까지 균형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니까 결과는 코너에 몰려서 죽겠는 거야.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배우면 되고 균형을 잡을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물어보는 거예요, 구구님한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구구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랬을 때 구구님의 대답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그림을 그리지 못할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박스를 팔아서라도 난 즐거울 수 있어. 나는 즐겁은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난 내가 나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또 그거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그거대로의 삶이 또 펼쳐지겠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단계가 있겠죠. 근데 아까 구구님을 이렇게 말을 쭉 들어보니까 구구님의 삶에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완전한 내 삶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무슨 고우처럼 막 목숨 걸고 막 그림 그려야 돼. 그런 건 아니. 모두 그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뭐 팬아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살짝 들여다 보니까 구구님에게 그림이란 건 굉장히 어떤 큰 가치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굉장히 뭐랄까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것인 거예요. 인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데 뭐랄까 그렇다고 막 목숨과 바꾸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지만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재미, 즐거운 일.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잠정이에요. 지금 단계는 구구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구구님께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한테 어떤 의미니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내게 소중한 것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소중한 것을 잘 가꾸는 테마로 자기 삶을 설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중한 것을,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되게 소중해 보이는데, 버려버리겠다는 말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직 왜냐면 버리고 나서 후회할 걸 제가 뻔히 아는데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구구님한테는 이게 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해 보이는데 이거를 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달려가서 찾을 것 같거든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근데 구구님에게 버릴 수는 없는 하지만 너무 소중한 것 요 정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요런 테마로 일단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지금 단계는 내게 그림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 그림으로 어떻게든 안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림으로 안정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제가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이런 거의 비슷한 이게 종류는 다르지만 거의 이런 마인드로 계신 분들이 다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님도 그림으로 안정이 되려면 진짜 이 정도 마음까지는 돼야 돼요. 왜냐면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면 세상은 돈과 명예를 주지 않아요. 특히나 예술 이런 쪽은.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라도 안정을 하고 싶어요 한다면 그거는 이제 뭐 아비님과 함께 뭐 지혜를 좀 짜봐야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든지.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그건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구구님께 그림 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구구님이라는 그 사람에게 그림이라는 거 내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내게 내 존재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왜? 지금 이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나가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여 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해외 나가면 더 힘들어요. 해외 나가서 더 좋은 거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는 한국에서 있었던 장점들까지도 없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야 뭐 매너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어떤 그 판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아비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그것도. 하여튼 여기서의 장점들이 모두 사라지는 곳이 그곳이에요. 해외는 한국에서 다져진 어떤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곳이지, 돌이 보석이 되는 곳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제 구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얘기를 일단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얘기 겸 해서 구구님에게는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또 하필 또 자기 얘기를 여기서 자기 얘기를 안 물어보고 아비님의 자기 얘기 실컷 하다가 아비님의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참 드문 케이스라, 어쨌든 아비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구구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뭐 부연 얘기가 많고, 전 지금 구구님이 쓰는 걸 안 보고 있거든요. 제 얘기를 이제 한 템포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서 구구님은 제 얘기 한 템포를 일단 잘 들으시고 쭉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게 아비님의 섣부른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